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집값과 렌트비 하락, 그리고 실업률과의 상관관계, 이런 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실거주 목적, 그리고 투자 목적, 이렇게 있을 건데, 저는 오늘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가 만약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렌트를 내주고 그게 인컴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렌트비도 따라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렌트비 하락은 재앙이죠. 네, 대재앙,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영끌에서 집 사놨더니 렌트비가 하락을 한다.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컴은 줄어들어요. 렌트비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모기지로 나가야 되는 돈은 일정합니다. 대출 은행에다 갚아야죠. 원금이랑 이자랑 나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집값이 하락을 한 이후부터 1년이 지나면, 네,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로, 렌트비도 하락을 한 상태로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그 상황에서부터 연준은 기대를 하고 있죠. 쉘터 관련해서 렌트비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FRED 데이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거를 관련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진로 홈밸류 인덱스입니다. 요거 보시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예. 얘가 빠지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대하는 건 이 부분이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중에서 쉘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보이시죠? 네. 이게 빠지면 실업률이 오른다는 겁니다. 빠지면 실업률이 오르고. 그래서 이게 빠지면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경기 침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렌트비 대비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집값이 얼마나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홈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고요. 이거는 계산식을 넣어서 계산을 좀 해야 돼 가지고 좀 귀찮은데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시면 아까 집값이 떨어지면 렌트도 빠진다 그랬죠. 이게 이 지표가 하락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자, 렌트비가 고정이고 집값이 떨어져도 이 지표는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렌트비가 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얘도 떨어지는데 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얘는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렌트비가 빠지면서 집값이 더 빨리 떨어져야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만큼 빠졌습니다. 요만큼. 네. 그러니까 실업률도 별 반응이 없죠. 네. 반응이 없어요. 조금 빠져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도. 근데 조금 지나면 하는 거죠.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연준 위원들 나와 가지고 네 실업률이 뭐 4.6%뭐 이러다가 뭐 4% 이상 올라간다. 뭐 5%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CBO 이게 의회 예산국입니다. 여기서는 실업률 예측을 5.1%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중에 하나니까 뭐 예산국이면 뭐 바보들도 아닐 거고 네 어느 정도 이코노미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컨펌을 받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실업률이 5.1%로 치솟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3.4%죠. 근데 자연 실업률이 4.4%입니다. 그리고 예상 실업률이 5.1%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근처까지만 가도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 확률이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자연 실업률까지 가야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데 보시면 쪼끔만 올랐는데 곧바로 경기 침체 신호가 NBER에서 잡아주죠. 그러면 얘네 기준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리얼타임 샴 룰 리세션 인디케이터입니다. 요거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셔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뭔데?"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지표고요. "실업률의 3 개월 이동 평균이 0.5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선언이 된다." 이거죠. 요게 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업률 보시면 뭐 3.6 뭐 3.5 그다음에 뭐 지금 3.4 뭐 이러고 있죠. 평균 내보면 3.5 인데 0.5 이상이다? 그러면 4. 네. 실업률 4% 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경기 침체 신호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경기 침체 5%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근데 보시면 연착륙을 이야기를 하고 뭐 노 랜딩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라고 안 그랬을까요? 연준이 보고 있다가 '어 실업률이 높아지네. 금리 인하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이만큼씩 오릅니다.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오르는 게 보이시죠? 이때는 무지막지 해 놓네요. 네. 이거는 논외죠, 코로나는. 그래서 5.1% 까지 오를 것 같다. 지금 보시면 이 폭이 요 폭이랑 거의 비슷한 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실업률이 저만큼 높아진다라는 게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은 요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차 대조표에서 연준 밸런스 시트에서 RRP 리버스 레포 계좌를 빼고 거기다가 재무부의 TGA 계좌까지 빼면 실질 유동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유동성은 빠지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죠. 이게 맞는 건가? 지금도 보시면 여기인데 유동성이 여기 있는데 요만큼 삐쭉 올랐었죠. 이때 뭡니까? 네. 잭슨홀 미팅이었죠. 그때 때려박은 게 정상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때도 유동성이 약간 풀리니까 이 친구들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좀 내려오고 같이. 그래서 쪼끔 올라가나? 근데 지금 이때부터는 내렸는데 올라가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좌는 뭐가 있는가? TGA냐 연준의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의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냐? 아니죠. 지금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다가 지금 최근에 1 월부터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재무부가 돈을 아껴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재무부는 범인이 아닙니다. 이놈들이죠. 시중은행들 리버스 레포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스 레포 계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시중은행들이 연준의 리버스 레포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준은 시중은행들한테 이자를 줍니다. 리버스 레포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은행은 정말 아무 짓도 안 하고 정말 안전한 연준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는 거죠. 이 계좌에서 돈이 빠졌다? 요 돈놀이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에 1월 달부터 주식이냐 채권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채권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네 그런데 리버스 레포 계좌는 연준이 긴축을 할 때만 오픈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들어와서 빡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이 투자를 좀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은행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여기다가 돈을 때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GA 계좌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구글에다가 트레저리 검색만 하시면 트레저리 검색만 하시면 홈페이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데이터 가셔 가지고 Federal Financial Data 여기 가시면 monthly, daily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을 띄워 놨는데 들어오셔서 월별 요거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달 이게 매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4월 달에 어디서 돈이 들어오느냐? 개인 인컴 텍스 들어옵니다. 지금 2월 달이죠. 지금 2월 달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12월, 1월, 12월, 1월 지금 2월, 3월 인컴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TGA 계좌 네. 지금 부채 한도 걸려 있는데 요 타이밍에 돈이 없죠. 지금 재무부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4월 달 들어오는 거 돈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왔다고 또 돈을 막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5, 6, 7, 8월 좋지 않죠. 그나마 6월은 조금 괜찮은데 5월도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최악은 7월, 8월입니다. 이때까지 4월 달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잘 아껴 쓰지 않으면 7월, 8월에 박살 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 8월 달에 이슈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요걸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요 기간 중에 공화당에서 딴지 걸면서 야 너네 돈 안 아꼈으면 부채 한도 안 늘려준다 그렇게 질질질 끌리다 보면 박살 난다는 거죠. 부채 한도 이슈 터지면서 대폭락 사태 뭐 정부 디폴트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로 보시면 재무부가 이거는 데일리니까 매일매일 나옵니다. 목요일 거밖에 없는데 금요일은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칼퇴를 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움직임 한번 보시면 요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감이 이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돈이 들어왔는데 요만큼 닦아 써서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아 있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루 이동 보시면 요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요만큼 돈이 들어왔고 요만큼 돈이 빠져나가서 요만큼 남았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재무부는 어디다가 돈을 그렇게 막 쓰고 있는 건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이 요 부분이죠. 국방 관련해서 벤더들 한마디로 계약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돈이 꽤나 많이 나가는 데가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뭔가 지원 정책 같은 느낌인데 뉴트리션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저는 윅은 알고 있는데 스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돈 엄청 쓰고요. 네, 그리고 병원 관련된 애들 돈 엄청 쓰고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의료보험 돈 엄청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서 쓰고 있나요? Payment to State. 주 정부들한테 돈을 주는 게 있고요. 뭐 디파트먼트 뭐 인테리어. 그리고 정말 열받는 부분이 여기가 또 있죠. 네. 실업급여. 실업급여 이만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텍스 리펀드 해준 거 요만큼 지출이 된 겁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보시면 다쳐서 전역한 군인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만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직원들 봉급 나갔고요. CSA 이런 거 나왔고요. 보시면은 네. 정부 직원들 보험금 나갔고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 들어왔고 얼마 빠져나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에서 서머리가 이렇게 나온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정부 직원들 돈은 월급은 계속 나가야 되고 군인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뭐 돈을 뭐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가게 될 건데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 안 늘려주면 큰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집값, 그 다음에 렌트비 요거 관련해서 실업률이랑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시장을 막 경제 위기급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경제 위기급이었죠. 그때는 집값 버블도 있었지만 MBS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그런 거였고 지금은 단순히 집값이 비싸진 거니까 그때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흐름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안을 해서 경기 침체 올 거를 대비를 해서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경기 방어주 개별 주식 조금 들고 있고요. 정말 조금입니다. 정말 조금 들고 있고 현금 조금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ETF JEPI 좀 들고 있습니다. JEPI에 투자하는 이유는 하락할 때는 크게 하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상승도 크게 상승 안 합니다.
대신 배당을 많이 줍니다, 떨어지면.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JAPI는 커버드 콜 전략을 하기 때문에 커버가 되죠. 그래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되기 때문에 JEPI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 배당이 11%가 넘습니다. 지금 돈 넣어 놓으면 1년 넣어 놓으면 이자를 11%를 준다는 얘기예요, 배당을. 지금은 웬만한 바깥 시중은행에 뭐 엄청 준다는 그런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JEPI에 돈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의 60%는 지금 TN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채권금리가 3.9%까지 갔다가 이게 또 굉장히 먹음직한 예, 금리 수준이니까 채권에 또 유동성이 몰리면서 3.8 얼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채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트렌드를 봐서는 아무래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4% 이상을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TGA 계좌를 확인해 봐서 아시겠지만 어 연준이 재무부에 채권을 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죠. 재무부는 연준에게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자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돈이. 그렇기 때문에 어 연준도 기준금리를 더 많이 엄청나게 올리긴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생각보다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를 빨리 늘려주면 기준금리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자 줄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전에 주가가 바닥을 찍은 적도 없고, 일단 그게 단서 1번. 그다음에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낮아졌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 이거를 가지고 저는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해라." 뭐 "내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포지션이 거의 다 롱인 거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데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주식은 정말 조금 들고 있는 거고요. 현금 더 많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내일이죠. 조금 있으면 월요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대통령의 날이죠. 그래서 휴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하루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